2024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혁신 포럼 두 번째 날 1차의 섹션별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번 섹션의 좌장을 맡은 동명대학교 이지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년째 좌장을 하는데요. 제가 매번 학생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사랑 연계 및 저희 섹션이 대학과 공유 협력 두 가지의 내용의 섹션입니다. 지금 제일 인기 섹션은 학사인 것 같은데 라이트 사업도 있고 복잡한 시국에서 저희가 내년에도 가야 할 상황은 지사랑 연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잘 들어보시고 발표하시는 분들에게 5분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학 간 상호 교육 협력 운영 사례 창신대 카리스 교양대학 학자 김혜윤 학자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십시오. 많이 좀 오셨네요. 저는 주제가 지역 대학 간 상호 교육 협력 운영 사례인데 주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교수 역량이랑 교양 교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주제를 크게 찍었습니다. 저는 창신대학교는 여기 부산에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창원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입니다. 저는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혁신원장과 교양을 같이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본 역량에서는 굉장히 교양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이제 혁신원에서도 이제 모든 사업에 전력을 교양 쪽으로 하다 보니 그 두 개를 4년 넘게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영혼을 갈아놓고 아프기 시작하면서 8월 31일자로 혁신원장을 떼고 이제 교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혈색이 조금 더 돌아요. 그만큼 여기 계시는 분들도 너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나누시고 학교에 가서 말씀하실 때 절대 100% 말씀하지 마세요. 하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 역량 컨소시엄 TCC라는 이 구축을 해서 전국에 있는 5개 대학과 교수 역량에 대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역량과 교육혁신 사업에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함량을 위해서 굉장히 교육과를 활성화했잖아요. 그럼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만 계속 교육과를 수강하게 하고 듣게 하고 촉을 준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지만 우리 교수들도 교수자 입장에서 서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수법 특강이나 이런 워크숍도 우리 교수들의 비교과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정규 교과목 외에 비교과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듯이 우리 교수자들도 정규 교과목 강의 외에 그 수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비교과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교수 역량을 하다 보니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의 교육혁신원, 교사집중센터에서 각자 하고 있는 게 공개가 100% 되질 않아요. 그냥 뭐 사례 발표 정도만 있지 정작 그 대학의 수업평가 문항 좀 알려줘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5개 대학을 제가 묶어서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수 역량 컨소시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양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앞서서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 역량 컨소시엄은 이제 제가 약자로 TCC라고 했고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주신 배경은 우리 교수들도 비교과를 해야 된다. 교수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접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전국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 경남권에는 우리 대학이 하고요. 충청권에는 흑동대, 전라권에는 경주대, 경북권에는 대구한의대, 경기권에는 자의과대학 5개 대학을 중심으로 TCC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 경북, 전국 권역으로 나눠지다 보니 굉장히 지역에 대한 특성도 좀 알 수 있었고 굉장히 그동안에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혁신원과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축으로 이렇게 했고요. 제일 첫 번째가 2023년 2월 13일 날에 교수 역량 컨소시엄 협약식을 그때는 충북
줌으로 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었어요. 줌으로 하고 제1회 성과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 4월 21일에는 이제 대면으로 이제 또 전국 번역이다 보니까 각 대학교도 방문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시설을 본다라든지. 그래서 대구 한의대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뭐 원격교육 시설 이런 거를 투어를 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5개 대학에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원격으로 기본적인 어떤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수 아카데미에서 배움의길이라고 해서 우리 뭐 사범계열이나 교직을 이수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교직에 대한 기본적인 걸 충분히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전공에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된 경우에는 수업 설계 이렇게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류의 목표 지수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수자가 되신 분들에게 해마다 대면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 기본科目처럼 하나 만들어서 신입 교수들이 계속 오시면 이 영상을 계속 보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어떤 교수자를 초중등은 기본적으로 교직을 취소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다 이제 갖춰야만 자격을 주는데 대학 교수만이 교사 자격이나 이런 자격이 없는 그러다 보니 학문적인 전문성은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으로 배움의 길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해마다 이제 이 영상을 신입 교수들에게 수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도 협의회를 했습니다. 중간 지정 대전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성과 포럼도 해마다 이렇게 비대면 줌으로 해서 각 대학마다 한 개씩의 사례를 회장이 한 해 동안에 운영을 좀 잘했다는 사례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24년 7월 1일 올 해죠. 이때는 줌으로 하는 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서 하자 해서 해운대에서 이렇게 가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5개 대학은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혁신 원장님들과 친분이 있다 보니 이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서로 이제 그동안 계속 교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친분을 맺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됐고요. 제1회 교수 역량 강화 양수사의 공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5개 대학에서 하나씩 맡아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는 모듈형 전공이라 해서 학부제를 아마 좀 더 일찍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현재 2학년이 재학 중인데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한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았던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강조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 컨설팅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들이 교수법 워크숍할 때는 이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제 특강을 하기도 하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 공유할 시간에는 이제 그 대학들을 이제 발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참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한의대에 가서 이때는 대학별로 교수 역량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 역량 진단 도구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교수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 원격 교육으로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대전에서 했고요. 이때는 대학별로 강의평가에서 하위교원인 경우 어떻게 학교에서 다시 재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5개 대학에서 강의평가 하위교원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그리고 대학별로 수업 계획서와 수업 평가 내용을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은 저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 대학은 이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업 평가문은 사실 공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수 역량 큰 소식 성과 포럼도 이제 내면으로 했습니다. 이때는 대학 간 표물기가 굉장히 좀 새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이런 교수 역량 우수 사례 공유 확산에 대한 걸로 해서 성과 포럼을 했고요. 올 7월에는 해운대 코롱 시클라우드에서 무전공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자율전공이나 무전공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자들이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들은 사실 공중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학에 배움연구회라고 배움동행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교수법 연구회를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발표를 했고, 강주대학교는 이제 교양교과와 전공교과 수업객석 전부 목표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목표를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진술을 못하니까 이거를 하겠습니다라는 보다는 먼저 분석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연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선아 원장님께 이 특강을 저희들이 부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챗GPT를 수업에 활용하는 걸 발표하시고,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역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차회과학대학교 김시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로 학생들을 뽑았을 때 이 학생들에 대한 추정 연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했던 게 실패를 한 경험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학 성적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학은 교양의 교수님들이 10분을 채용을 하셨대요. 이 무슨공제 지도하기 위해서 담임 교수를 지정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자율전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 없는, 또 이전에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차의과대학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쭉 이제 교수 전문성의 첫 출발, 수업 설계, 학습자 중심의 수업 전략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신임 교수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주제가 대학과 벽 그물기니까요. 특히 요즘은 또 성인 학습자들이 지방대학에는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합니다. 근데 대구 한의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인 학습자들이 꽤 이제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토요일 날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학교에 온다는 거예요. 식당에 막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 학교로 그래서 수업을 토요일 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의 서비스 러닝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발표를 하고 광주대학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대학교 남민호 교수님 오셔서 교수관으로 CTL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궁금하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공동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동교과목을 운영하려면 각 대학마다 학사 일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원격으로 한다 해도 LMS에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번호를 이제 아이디를 줘야 되고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복잡한 거를 제가 도저히 탑할 능력이 없어서 제일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교수자를 교류를 먼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자 교류를 하기 이전에 제가 구울경 교양대학의 협의회 지회장을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지금 맡고 있고 올해 12월 말까지 이제 지회장을 이제 하고 그 다음 차례회장을 선출을 했는데요. 구울경 지회장을 하다 보니 우리 창신대학교에서 포럼을 하지만 구울경 지역대학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포럼을 주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에 1월달 되면 2개의 포럼을 한 거예요. 교수 역량 포럼, 교양 포럼. 1월달 좀 너무나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양 포럼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주제가 제가 조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조금 찍어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 포럼에 대한 걸 하고 올 2월에는 우리가 과연 교양을 우리 교수자들은 자꾸만 교양을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과연 학생자들은 교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라는 게 너무나 더 궁금해요.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로 해서 각 대학에서 뭐 교양 교과목 공모전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극동대학교와 우리는 공동으로 하는 차원에서 복잡한 부분은 택하지 않고요. 명저 읽과 마음 충진이라는 교과목명을 우리도 개설하고 극동대도 개설했습니다. 똑같이 개설을 하고 콘텐츠만 공동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으로 촬영한 콘텐츠를 우리 대학 학생들도 원격으로 하고 이제 극동대도 이제 원격으로 해서 먼저 좀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명대학교와 학부교양대학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는 교양 교과목이 일본어가 있는데 일본어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전공 교수님 안 계시고 또 동명대학교에는 음악이나 예술 쪽에 또 과가 없다 보니까 이 교과목을 강의하실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실 동명대학교의 원어민 일본인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하게 하고 우리 대학의 음악과 교수님이 동명대학교에 가서 예술표현과 방송이라는 교과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분들은 다 전임이세요. 전임 교원인데 타 대학에 출근하는 것은 사실 경직이잖아요. 그럼 또 총장 결제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수업 시술을 우리 대학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타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수업 시술 인정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벽이 높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단 또 제일 손쉬운 방법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일단 보수를 주지 않은 강사로 채용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음악과 그 전공하신 교수님이 동명대학교 강사로 계약을 하고 동명대학교 원어민 교수님도 우리 대학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굉장히 수강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또 강사를 채용하는 것도 좀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이 원어민 교수님이 강의를 하셔서 일본어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굉장히 그 강의평가 점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지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좀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대학교랑 교양의 비교과 글쓰기를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명대학교와 창신대 학생들이 다 같이 글쓰기 공모전을 해서 서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시상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대학 간 협력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주제고 감히 제가 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벽이 높다. 각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학칙이나 교원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저는 사실은 뭐 초등학교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정근을 다녀요. 대학에 오니까 미쳐요. 20년, 30년을 한 대학에서 있는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 바람은 타 대학에도 서로 좀 이렇게 가서 최소한 1년이라도 서로 파견 근무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벽을 굽을 수 있는 규정이나 학칙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서로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발표부터 회장님이 잘 파이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한 두 분 정도 질문? 아니 됩니다. 아니 제가 한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성인 학습자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래음악대학에 700명 성인 학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년 됐는데 대구 한의대학교랑 같이 라이프 사업 때문에 대학들이 했는데요. 또 서비스 러닝은 제가 저희 학교 서비스의 책임 교수라 가지고 보면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교류가 교양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벽 허무는 거에서 저희 섹션이 이제 아무래도 공유 협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완전히 행정적으로는 되지는 못하지만 학생들 점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교양대는 그래도 처음부터 이제 협력하기에는 전공보다는 조금 나은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들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 계약 단계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학생들 점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류해서 다른 대학이 잘 하고 있는 사례나 뭐 이런 외국 사례, 교육학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 하나만 재현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여러 대학이 공동의 교과목을 개발해서 그 다른 대학 학생들이 수강을 하게 되면 절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도 뭐 국립대 학생이랑 우리랑 같이 경쟁을 한다면 절대 평가가 아니라면 그 과목 절대 수강하지 않습니다. 왜? 밀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절대 평가가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아직도 학생들 사이에도 약간 대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발한 교과목을 수강을 하라 할 경우 거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느 대학이야. 뭐 약간 나는 여기야. 그래서 인근 대학에서 공동으로 교양 교과목을 했는데 수강생이 굉장히 적어요. 원격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사실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해서 그냥 그 대학의 그 학칙이나 수업 평가의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저는 초반부터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제가 타 대학을 보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이 수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하면서 원격만 계속 선호를 하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독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좀 더 많은 지혜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기업 연계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활성화 사안의 가톨릭대 기술 실용학팀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강현식 팀장님 아직 안 오셨죠? 그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게 어제부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준비하는 동안 좀 부산에 다 처음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되게 부산에서 뭐 한다면 되게 좋아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안리가 요즘에 부산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서 그곳에서 또 저녁에 회식을 하시는 팀들도 봤는데 마무리도 잘 하고 가시고 될까요? 네, 백승환 팀장님의 발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 기술 실용학 팀장 백승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부산 경남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까지 영남 지역을 통틀어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바로 1914년에 개교한 저희 대구 가톨릭대학교입니다. 저희 대학 건학 110년이고요, 올해. 제가 몸담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올해 20주년입니다. 그래서 개교 90주년에 저희 산학협력단이 설립이 돼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전국에 가톨릭계 대학이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사내지 종합대학입니다. 뭐 가톨릭대학이라고 신학교가 있는지 아실까봐 네, 제가 참고로 대학 역사랑 사이즈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행사가 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혁신 포럼입니다. 사실 지방대학에 있어서 이 지속가능한 발전은 뭐 막연한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분야인 그 지산학 연계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표방하는 게 그 지산학 연계 수준이 아니라 지산학 일체를 목표로 산학연구까지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가, 산학협력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교과목 프로젝트로 그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캡스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피라미드 제일 위에 올리는 머릿돌,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모자돌입니다. 건축을 지을 때 가장 마지막에 얹는 돌을 캡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교과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대학 교육 과정에서 1, 2학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3, 4학년 때 마지막으로 정점에 놓는 교육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캡스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학생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하는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매 학기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배는 정박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캠퍼스에 머물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캡스톤 교과목을 가장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종 리허설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임해달라고 그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거의 뭐 산학협력 쪽에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운영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가입 신청을 하면은 대학이 그것을 검토해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협약을 체결하고 두 기관이 서로 등록을 해가지고 협력을 하면서 이제 교과목을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게 캡스톤 디자인의 운영 체계다라고 이렇게 산학협력 길라잡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캡스톤 디자인은 기업이 신청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기업 연계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산학협력 길라잡이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기업 연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반증이죠. 예. 당연히 기업이랑 연계를 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게 캡스톤인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간접적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학마다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기업 연계를 하는 것도 있고, 예, 절반 정도는 저렇게 창의형, 창업 연계형, 뭐 사회 문제 해결형 이런 등등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다른 영역으로 캡스톤 디자인을 이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은 이렇게 총 캡스톤 디자인을 4개의 과제 유형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기업 연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창업 아이디어, 일반 자유과제,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이 캡스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 연계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설정 자체를 기업 연계 프로젝트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이 목표는 혁신사업 자율성과 지표입니다. 네. 일단은 뭐 기업 연계만 이렇게 활성화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반 자유과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최대한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3개 분야를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전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중에 이 3개 분야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꾸준히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혁신사업 자율성과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저렇게 해서 최종 올해 한 절반 정도는 이 정도 과제로 운영될 수 있게 목표를 세워보자라고 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죠. 네. 또 사실 기업 연계가 교수님도 굉장히 귀찮고 그리고 학생들도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품도 풀어야 되고 귀찮은 과정이 많아서 동기를 부여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업 연계를 하실 경우에는 과제 지원비를 1인당 20만 원씩 드리겠다. 계열 상관없다. 네. 한 10분이 한 팀이다. 그럼 200만 원을 한 학기에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제품 제작 외에도 기업 교비에 필요한 돈들을 쓰실 수 있다. 회의비, 교통비, 뭐 멘토비 이런 것들 쓰실 수 있다. 라고 해놓고 다른 세 분야는 확 줄였습니다. 네. 1인당 6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가능한 한 기업 연계를 하시라는 동기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저 세 개 분야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세 개 분야에 입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비를 못 쓴다는 데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민원들을 이겨내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업적을 기업 연결하시면 캡스톤 디자인을 하시면 업적을 인정해 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 그 산학협력 업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CPIC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의 업적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 연계해서 협약을 체결한 수만큼 그렇게 업적을 인정해 드리는 동기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 있는 학생들 작품을 평가를 하는데 그때도 기업 연계는 가산점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수작은 거의 100% 기업 연계가 선정이 됩니다. 네, 지원 절차에서도 어떻게든 기업 연계가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갖고 있는 가족기업이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가족기업에 또는 우리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다음 학기에 하니 혹시나 이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세요라고 저희가 매 학기 초에, 학기 전에 공문을 다 보내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몇몇 기업체에서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의견을 교과목 지도 교수님들께 다 뿌립니다. 뿌려서 혹시 이 기업이랑 연결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딱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딱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교과목 때 아까 운영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지원비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런 가족기업들은 다 엑스포트 다 초청을 합니다. 다 초청을 해서 마지막에 함께 그 작품들을 감상하고 평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수작들, 최종적으로 나온 우수작들을 다시 또 전체 가족기업에 다 뿌려서 원래 우리 학생들이 기업체랑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요. 저희가 목표했던 것들이 46, 47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달성한 값들입니다. 1차년도 때는 62%까지 달성했고 3차년도 때는 지금 53%까지 그렇게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캡스톤 기업 연계로 캡스톤 디자인을 한 프로젝트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올해 200팀 이렇게 기업 연계랑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대학 좀 자랑이지만 저희 대학이 이제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캡스톤 디자인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하고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과정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캡스톤 디자인의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양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 수 대비해서 인근 대학보다 우리 대학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수의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높다라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바로 직전 학기 때 최우수상을 받은 팀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 디자인과의 아이케크테라는 팀인데 이 팀은 주식회사 세정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큰 의류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 서울지사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멘토를 지정해서 기존의 기업체 상품들을 분석하고 트렌드 분석하고 시장 조사하고 신상품 전략 수립하고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렇게 디자인까지 하는 모든 작업들을 이 서울지사 담당자랑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분은 우리 대학에 수시로 이제 내려와서 수업 때 관여하고 같이 하고 멘토링하고 했던 것이죠. 네, 결국 이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영상을 준비했던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SSC라는 팀, 이 팀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재고관리 자동화 시스템, 주식회사 TSP라는 저희 지역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에 특정 물류 창구를 딱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방문하고 돌아다니고 기업체 담당자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공간을 자동화 시스템 설계를 한 거죠. 이 친구들이. 예,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실제 그 물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체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되시겠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 팀이 좋은 사례로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고요. 네, 반도체 전자공학과의 원랩이라는 팀은 제가 실제로 이 기계를 봤는데 무슨 이만한 기계를 만들었어요. 지금 저 사진에는 작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만큼 큽니다. 예,
주식회사 IJS라는 기업과 이제 연결을 했는데 학과 교수님과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기업체에서 이 교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교수님께 이제 컨택이 온 거죠. 예, 교수님이 나 혼자기보다는 학생들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 이제 R&D 과제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원심 방사기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서 이 기계를 업체에 전달하고 또 이 사례는 또 우수 사례가 돼가지고 또 전국 프로젝트 경기대회에 출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네, 저희 대학에 이제 딱 한 주 전에 저희가 이제 2학기 캡스톤 엑스포를 하고 이제 행사를 이제 마쳤거든요. 예, 이건 이제 재작년 사진들인데 보시면 학생들 진짜 열심히 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확실히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가서 기업체랑 상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들이 확실히 학생들에게 저런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인 것 같고요. 저렇게 열심히 뭐 어떤 분야 상관없이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학생들이 작업을 해서 저렇게 엑스포 때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1등이 70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캡스톤 행사를 이렇게 단순하게 산학협력 행사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대학 전체 차원에서 좀 축제처럼 모든 학생들이 즐기면서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참고도 하고 하는 행사가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든 뉴스도 만들고 저렇게 경품 행사도 하고 중간중간에 특강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산학협력 페스티벌 행사처럼 이렇게 좀 의미 있게 하고 있다는 거. 보시다시피 학생들도 많죠. 예,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11시부터 거의 5시까지 하는데 계속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경품 행사 할 때까지 계속 오래 있고 바깥에 푸드트럭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1000명이 예, 한 행사에 학생 1000명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1000명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대학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재미있게 잘 하고 있다는 거 발표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정의는 교과목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 4학년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엑스포를 해야 이 4가지 조건을 갖추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정보 공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모든 교과목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예, 그 조건만 갖춰지면요. 그래서 그 교과목,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교과목 중에 이렇게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기업 연계라는 분야를 딱 정해서 요거를 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예. 그렇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말씀하시는 게 과목명이 캡스톤 디자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과목명이 캡스톤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캡스톤 디자인이 유형으로 인정을 되어서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네. 모두 제목 과목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전 학과에 그 과목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교수님께서 원하실 때 개설을 해주실 때 이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캡스톤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실제로 태양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제품도 안 만들고 하면은 캡스톤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캡스톤 디자인 시작이 거의 대학들이 좀 많은데 그 캡스톤 디자인 말씀하실 때 기업 연계 유형으로 정의를 해주시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참고로 기업 연계에는 협약서가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광주대에서 대학혁신사업단 부단장님께서 GU 새내기 적응 챌린지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주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 열면서 저는 앞에 이제 팀장님 말씀에서 지역 연계의 섹션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 연계 지산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연계 유형들이 있고 그 유형들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접근하기에 명확한 정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아서 저도 아까 서비스라는 얘기했지만 애들이 캡스톤 서비스를 리빙에 혼재해서 또 거기다가 또 봉사까지 현장 실습까지 저희 학교 때 워크투런이라고 해서 도화대랑 또 하는 그 이제 가는 기업에 가서 일하고 그런 게 있는데 학생들이 하고 싶으면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업마다 그게 너무 문제하다 보니까 지역 기관에 계신 분들도 너무 이제 또 파이팅 넘치신 분을 현장 실습으로 가다 보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또 신경 안 쓰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 바닥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단장 시작할까요? 네, 박수로 정대국 부단장님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정대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광주대학교에서 준비한 부분들은 사실 지산학연은 아니고요. 저희는 신입생 역량 강화에 좀 초점을 맞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각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에 대학의 충원율 부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신입생으로 오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해서 앞으로 4년 동안은 졸업을 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입생이 들어와서 첫 학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광주대학교는 고민해서 자, 이 신입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 적응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서요. 저희가 GU 새내기 챌린지로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주에서 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바시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세바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거기에 저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 인바시라고 해서 15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사실 대학 생활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학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 유화를 할까 해서 학과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각 학과의 교수님들에게 맡겨두었을 때 잘 되는 학과는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학과들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관리가 안 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저희는 기초교양 과목으로 자아탐색과 진로 설계라는 1학점 과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유인성이라고 하는 기초교양 과목의 2학점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 시간들을 조정하고 프로그램들을 수정 보완해서 기초소양 교육 플러스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강의 시간은 사실 1학점, 2학점이기 때문에 각각 나눠져 있는 시간들을 수요일 동일한 3시간 연강으로 사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 교수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지유인성 2시간, 자아탐색 1시간 과목들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운영 주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학과 교수님들이 모든 것을 운영을 했다라면은 이번에는 저희는 교내 외 부서들과 별도의 TF팀을 운영을 해서 오는 강의 시간과 강의 주제와 강의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기존 학과별에서 강의 위주였던 것들을 다양한 교내 체험활동 플러스 단과대별 행사까지 확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존 프로그램들을 수정한 부분들은 기존의 혁신사업으로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연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던 것을 교과목 안에 같이 묶어서
통합 운영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한 줄기 및 심폐소생술이면은 실제 15주 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사제동의 소통 한마당에서 체육대회를 수업시간 안으로 포함시켰고요. 선배가 떴다 부분들은 취업과 관련된 선배들을 모셔서 실제로 수업시간에 강의를 하게 하고 총장님과 같이 통크 콘서트하고 클래식 문화 부분들 그리고 성과 공유회까지 15주 동안 학생들에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5주 모든 교육 효과 커리큘럼들을 만들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수요일날 저희가 시간을 잡았는데 휴강이 너무 많았어요. 뭐 선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별도의 TF에서 다 마련해서 교수 주차들에게 제공을 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차별로, 각 단대별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을 모두 다 시간별로 다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것들 사전 준비에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올해로 2년차 진행된 부분들입니다. 작년에 1년차는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이제 고도화 연구를 별도로 진행을 한 후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로 있고요. 그래서 자아탐색 교과목과 관련된 일정, 그 다음에 지유 인성과 관련된 일정표들을 각각 교수님들께 제공하고 주별로 교수님들이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학생들도 학생 활동지를 제출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해가지고요. 이제 몇 가지 성과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과대학 사제동행 소통 빅마당이라고 해가지고요. 학생과 교수자가 모두 다 참여하는 단과대학 그러니까 총 저희가 4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4개 단과대학별로 날짜를 별도로 다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그 단과대학들이 다 모여서 같이 교수님들과 조금 더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 만족도들은 올해가 이제 조금 더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정성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거의 끝나갈 시간에는 총장님도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학장님들은 당연히 함께 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이 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친밀감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숫자가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과 같이 경쟁하고 그리고 도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친밀감이라든지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또한 선배가 떴다 부분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 취업한 선배들, 최근에 취업한 선배들을 불러서 이제 특강을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족도도 4.14로 결코 낮지 않은 부분들이었는데요. 졸업한 선배 취업 사례를 전공 분야별로 각각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안에 이미 이 커리큘럼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 초청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로 있어서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제가 동기부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라이트한 학습 전략 찾기라고, 또 이제 학기 초에 이미 학습 전략 검사들을 실시를 하고 그 학습 전략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제 해석 특강까지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도 만들어주고 성격 검사한 후에 그 성격 검사들을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 알려주는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기 초에서부터 내가 어떤 것들에 이제 좋은 것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로 부분들까지 함께 15주 안에 모든 걸 제시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발견하는 내일, 광주라는 이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광주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알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교수님들에게 직접 학생들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과대학, 그러니까 학과별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은 저희가 차량에서부터 모든 걸 제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서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학생 체험 활동을 수업 과정 안에 실제적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험 활동만 해도 거의 39개 학과 이상들이 나가서 함께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총장님과의 톡톡 콘서트, 저희 학교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관련된 부분들,
도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총장님께서 실제로 실패했었던 사례 그리고 도전했던 사례들을 같이 학생들과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별도의 수업 커리큘럼들로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처장님들이 실제로 질문하고 총장님이 답변하는 부분들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다들 하나씩 상 들고 있죠. 이건 뭐냐면요 총장님과의 식사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총장님으로부터 이제 추첨을 통해서 아니면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식사권을 받아서 별도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서 총장과 이제 학생들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학교가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식 포크 콘서트 천재들의 2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라는 부분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천재 여기 이제 모차르트와 관련된 부분들 음악을 들으며 모차르트의 삶을 들으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한 줄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것들을 각각 필요한 학과에서만 진행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연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강연을 듣고 4시간 이상 이제 그 실습을 통해서 1학년 모든 학생들이 다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자격증을 이 수업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 전달식까지 이제 다 진행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마지막에는 성과 발표회라고 하는 발표회를 진행을 해서 인바시와 관련된 뭐 공모전과 관련된 부분들 또 진행을 하고요. 앞에 수료증 전달식,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수료증 전달식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 과연 대학 생활에 얼마나 적응에 영향을 미쳤을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대학 애착 부분,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문적 적응 전체 다 상향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23년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증가폭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4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고도화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증가폭들이 사실 상당히 늘어났던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정서 적응이라든지 뭐 사회적 적응 부분들이 높은 점수들을 또 얻었던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 실제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더 나가서 말 그대로 이제 충원율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활 적응도 인성 함양 등 작년에 비해서 다 4점 이상씩으로 높았던 부분들이고요.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4.1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입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나타난 게 이제 저희가 보여주는 게 큰 글자대로 읽어보면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즐거웠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그럼 계속 할래?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 수업 시간마다 사실 교양 시간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나오면은 끝나는 시간인데 어떻게 된 게 매 시간마다 활동지 적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자, 니네 후배들도 한번 고생해봐라 라는 의미로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4.1로 이제 굉장히 높은 그래도 우리 계속 하겠다. 자,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불과 2%에 불과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들을 하나의 TF에서 모든 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코 쉬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담당할 부서 부분들을 올해는 이제 지정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교내 부서들, 아까 여러 개 부서들이 다 교양, 교육, 혁신, 뭐 기획처, 각각 학생처들이 다 한꺼번에 연결돼서 진행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한 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1학기 때는 사실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플러스 제가 하나 이제 올해부터 또 2학기부터는 시작했던 부분들이 인생에 도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졸업생들이 인생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과 관련된 면접에서부터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들을 15주 동안 다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진행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왜냐면은 담당 교수님들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담당 교수님들도 굉장히 힘드시죠. 왜냐하면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을 때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초교양교육을 내실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라든지 일정 물적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고 연대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저희 성과 보고회 할 때 학생들에게 이제 그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했었잖아요. 인바시라고 하는 분으로 삼행시 공모전을 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했던 나,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시작이야. 인바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당당해진 나라고 해가지고 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15주 동안 잘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구나. 계속 자장을 3년 동안 시키니까 질문을 잘 한다고 해서 시키는 것 같습니다. 부단장님, 혹시 2023년하고 2024년 프로그램이 혹시 하시다가 어떤 좀 추가된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평가를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애착이 2024년도에 훨씬 애착 문항의 증가폭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리고 개인의 정서 적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2023년에는 사회적 적응적인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2024년도의 프로그램이 이쪽 부분도 추가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이제 점점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즐기면서 정서적인 부분으로 가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제적으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프로그램들을 줄였습니다. 왜냐면은 2023년도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바꿨던 부분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꿨던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부분들은요, 원래는 수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어요. 9시에 뭐 교수들도 나오기 힘든데 학생들 나오기, 특히 1학년들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바꿔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수업을 이제 시간을 변경을 해서 오후 시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오후 시간에는 사실 전체 교원들에게는 수업 시간을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공 관련된. 왜냐면은 비교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2, 3,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빼게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것도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 바꿨던 부분하고, 두 번째는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들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게 더 적더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이제 기초 인성 과목이다 보니까 분명히 학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은 교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학과 학생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과, 그 다음에 전체로 함께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같이 분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다 하는 프로그램들은 4개 정도 프로그램들로 3시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2시간과 1시간 개별 프로그램들로 이용되고, 자아탐색과 진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학과에서 중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학과 시간들을 좀 많이 배분한 부분들로 좀 변경해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이제 뭐 완성 단계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잘 적응되면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들로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 지원 체계에 대해서 조선대 원스톱 학생 상담센터 나기회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준비 중에 그러니까 보니까 광주대 15주 인생이 바뀌는 프로그램에 옆에 대학의 교양대 창식대 교수님 같은 수업 뭐 이런 거 한번 좀 가서 듣고 이런 것도 너무 좋겠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양 수업을 교류를 할 때 15주 수요일 날마다 광주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커리큘럼을 짤 때 타대학 교양대 수업 하나 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완전히 과목 자체를 막 하기보다는 학생들한테 한 번씩 타대학에 대한 교류도 필요하겠다. 그냥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네,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혜 교수님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 지원 체계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나기혜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그 세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발제하는 경우가 유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표 진행 전에 설명 좀 드리면 이제 지역 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관에서 상담심리 전문가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 오랜 기간 실제 프랙티스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저의 삶의 연구 주제나 목표도 개인의 중도 이탈이라는 문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대학에 와서도 우리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중요한 게 중도 이탈,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같이 드리고 싶은 키워드 하나가 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면도 있지만 비대면도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서도 많은 소문을 통해서 내 학교가, 우리가 과연 이 공간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오신 프로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하고 중간에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준점이 되고 앵커라고 하죠. 버팀목이 되는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 대학혁신 포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이 주제하고 같은 연결점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는 실제 모델과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1년 이상, 3년 동안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유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 및 전략, 그리고 우리 원스톱 학생 상담센터와 운영 사례, 지역 발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계속 이 삶을 잘 유지해 가는가. 제가 하고 있는 상담 영역이나 학습, 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잘 유지해 가는가를 이 학교 모임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100년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선도 대학 비전으로 갖고 있고요. 오늘 내용 드리는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역량 기반 학생 성공 체제를 보도합니다. 반복적인 내용으로 전달되는 게 협력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인데요. 학생 맞춤 진로 심리 상담 모형의 진로는 활성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은 연간 매번 학생들의 4가지 영역을 굉장히 구조화돼서 심도 있게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분석을 맡고 있고 저도 추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의 특성에 맞춘 진로 심리 지원 체계의 수립인데요. 앞에 광주대학교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과거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 케어라는 이 부분 내용들을 잘 유기적으로 구심점의 중심에서 원스톱 학생 상담센터에서 저 외에도 이제 석사 이상의 연구원과 상담 전문가들이 5인 이상으로 개원 선생님들과 수련생 선생님들까지 해서 약 20여 명 내외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학생 케어와 사전 예방 사후 관리는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점화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비교과 모형도 있고
혁신 사업들도 있는데요. 각 영역을 두 가지 틀로 좀 정리하면서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많은 발제자분들께서 강조해 주신 대학에서는 모집과 입학, 재학 초기, 재학 중, 졸업이라는 이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성별, 개인의 삶, 경제적인 충격, 사건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죠. 그 안에서 학생 지원 및 관리 체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 학교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학 중, 재학 중, 아니면 어떠한 고민을 갖고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런 지원 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조선대에서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 계시는 대학 혁신 담당하시는 교직원분들과 많은 학생분들, 우리 연구원들, 교수님들께서 오래 고생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유형별 좀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단계는 아마 많은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로나 진로 탐색, 진로 설계, 진로 역량이라는 각 학년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문제 없을 때는 이 트랙을 걸어갑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학과마다 입학했을 때 그 과를 충분히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는 특성화된 과들이 있고요. 들어왔는데 과의 특성을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율전공학부나 대부분 그렇죠. 실제는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학하는 과도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각 학년별로 어느 정도의 정의는 내릴 수 있고 아마 2021년도에 서울대학교로 위탁을 돼서 교육부에서 연구한 교과목 진로 체계 모형이 있습니다. 참고로 검색은 리스코유에서만 가능하고요. 구글에서는 다운로드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는 구성했지만 사각지대는 잘 아시다시피 각 학년의 정체성 그리고 발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목의 트랙은 있지만 저희는 보완적으로 유형을 구성을 좀 했습니다. 전교생 케어에서 입학 초기에 앞에 광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입학 초기에 통상 들어가줘야 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케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거, 교수님들과의 연계, 그리고 우리가 멘토링이라는 동료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소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캠페인이라든지 학과로 방문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상담과 심리검사, 리마인드라는 정신건강 위기금, 그리고 성적 변화나 학습 부진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로 탐색 영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본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항상 중요한 게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진로 교과목이나 세분 내용에 대한 고도화, 접근성 강화 이 부분을 학생의 속도와 이런 문화적, 사회적 변화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왼쪽에 지금 우리 플로어에서 보시면 오른쪽 우상향 이렇게 그래프를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참여 인원 그리고 지원 건수들도 굉장히 풍부한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학생들은 이를 참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접촉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상담을 우리 학생들 전수한 걸 회의나 슈퍼비전, 사례 지도를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학교에서 강점으로 재차 확인된 건 뭐냐면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으면 그게 소문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게 괜찮대 우리 학교라는 것이 약 6개월 정도 이상은 걸리지만 학교 안에서 문화로 학생들 안에서 소문처럼 자리 잡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학과로 찾아가는 진로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심리검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MLST나 CST 이러한 검사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멜론 검사라고 해서 MCCI 검사를 수년 동안 유지를 해왔고요. 실제 분석을 하다 보면 워낙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대표성이 상당히 사회적 문화적 흐름하고 일치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우울, 불안이 1, 2순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와 같은 대학생들의 영역들이 나타나는 학교에서의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만 같이 보시면 오른쪽 옆에 동일하게 지원 공간과 참여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우리 교직원분들도 한계가 있고 연구원님들이나 혁신 사업을 하시는 중고관님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특히 이런 직접 대면 접촉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로딩이나 부하도가 많이 걸리는 직원분들의 소진이 좀 높은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 특강,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트랙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진로 탐색에 있어서는 CSU 진로 체험단이라고 해서요. 이런 우리 학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조별 모임, 정말 조별 활동 싫어하는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조별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틀을 산학들을 줄이기 위해서 진로 체험단과 CSU 플래너라는 진로 설계 플래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이제 진로 교과목 두 과목을 개발을 하고 한 과목을 개편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진로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추세 안에서 동일하게 1학년 때 보고하고 있는 목표가 자기 이해와 정체성이라는 걸 교차적으로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놀랬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관심 없는 이런 문화 안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살아오고 있다라고 있지만 실제 많은 부분에서 일관되게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나는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아마 진로 모델 잘 아시는 분들처럼 자기 이해와 가치에 대한 접촉은 가장 강력한 중도 이탈의 보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바뀌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가치, 대학에 수행하고 있는 나의 삶의 의미가 협력적으로 탐색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5조 안에 결정이 된다면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앵커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진로 이주급 같은 내용도 보시면 사전 사후에서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 결정이 초점화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중요시 여기는 영역인데요. 학적 이동자입니다. 실제 학적 이동자 관련해서 전화 상담과 멘토링과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원사 학생상담센터 조선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안부 전화입니다. 끌어당기는 것,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찾아오는 것, 놓치지 말고 후양적으로 중간에 안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부를 확인하고 학생이 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거. 근데 너무나 여기 계속하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소진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는 캠페인, 진로 특강, 진로 상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요자 비교가 만족도 상승을 보시면 학습, 진로, 심리 이렇게 우상향되는 세 가지 영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심리적인 부분과 진로적인 부분과 학습적인 부분은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학생도 나의 학습과 진로와 내 마음의 상태가 분리된다고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멜론 검사라는 MCCI 검사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UNI라는 학생 검사를 보면 심리적 상태가 떨어지면 모두가 떨어져 있으면 학습도 결과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치가 떨어지면 뭐 할까요? 좌절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지표는 같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영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 이론, 진로 자기관리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유기적인 모델이 우리 대학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라는 사회 또 학교 밖이라는 사회 안에서 홀로 떨어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사 학생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우리 조선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서 학교에 알려지지 못한 상황으로 중도 이탈되는 위기가 있을 때 대부분은 광주 전역이나 저희 권역에 있는 전남 남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기관들을 이용할 때 다시금 학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학교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런 복지적이거나 심리적인 지원, 마음투자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하는 사업도 유사하죠. 학교 밖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가 이제 광주 광역시 동구에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청 전 직원교육을 이번 주에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담아주고 관심 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언제든지 다시 연계해 주실 수 있도록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트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업 중단 위기와 교내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역의 대학생활 적응과 성취인데요. 왼쪽 오른쪽 상단이 앞에 모델에서 학교 밖과 학교 안
유기적으로 있을 때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중도 이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런 모델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는 단지 진로에 있어서 장벽을 경험하거나 단지 내가 전공이 맞지 않거나 이것만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학업 및 가정 문제, 대학생활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고립과 은둔이라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식사를 하고 이런 일상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내 지원 체계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중도 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 시점으로 빠지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성적 경보 프로그램이나 CSU 지도교수 상담, 진로 심리 상담 맞춤 지원을 온스타 학생 상담센터의 배석된 중무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학생들이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나 중도 이탈의 위기에 빠졌을 때 지역에 있는 오디오 외톨이 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적 응급조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지역 조례로 오디오 외톨이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광역시 오디오 외톨이 센터 운영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서 운동 고립에 특히 자취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고립된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활 전문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진로 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은 진로 탐색, 진로 설계, 진로 역량 강화 준비, 학적 이동 자료는 실제 우리 대학에서 중요한 진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재학 중 다양한 진로 선택을 기회를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생활 주기를 고려해서 단계별 심리적 유형별 진로 프로그램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온스타 학생 상담센터만이 아니라 취업 전략이나 모든 기관들과 협력적, 연계적으로 조기 중재와 설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무전공 입학, 다전공 이수 이 과정에서는 많은 어떻게 보면 연대감이 줄어들고 혼자서 이러한 학교의 시스템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집균형 있는 중도 이탈 체계가 고도화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 지원 체계 무대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나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학생 지원 체계에서 상담센터의 이 팁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보여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 중도 이탈하는 부분에서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부전공 5학년 저희 학교도 이제 이미 투입되었다고 해서 무전공 무학년에서 저희 총장님께서 3호를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선택하라는 게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실제 중도 이탈에 대한 원인 그 부분이 어느 게 가장 좀 우려되시는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학교에 돌아가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전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큰 흐름이고 바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전공 그리고 다전공 그리고 미래사회문화 성인학습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대학에 와서 뭔가 누군가의 조력과 그리고 나의 선택에 있어서 구체적 가이드가 필요한 비교과 영역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공과 무학과 그리고 다전공을 받았을 때 학생이 어떠한 사각지대와 학생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 기존 단과대 중심이나 전공 중심의 학과의 소속감이 결여됐을 때 채워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의 고민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혁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통계를 좀 이야기 드리면요.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분석한 자료인데요. 외로움 관련된 국내 이제 연구 척도를 우리 학생들한테 진행한 게 있습니다. 외로움은 입학 초기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로움 안에 측정하는 것 중 하나가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연결감이 개선되더라고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비교과 프로그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은 실제 모든 대학들이 학생이 혼자 떨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연결되는 활동들 이게 분명 학생에게 급격한
외로움이나 삶의 변화를 바로 주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혼자 있지 않고 연결돼 있다는 이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중도 이탈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섹션에 이제 2개의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성서대 인립대학 학습총장님께서 교양교육과정 제구조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성인 학습자분들이 왜 학교로 이제 다시 오시는지 저희가 한 5년 됐으니까 600명 데이터를 한 5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학위 때문에 오시지만 요즘에는 유턴학위제, 그러니까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계속적인 어떤 연대에 대한 교육 기관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가장 좀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익숙해지시기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학사부 총장님의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섹션의 저희 주제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학사 제도도 그렇고 융합적으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내용을 이제 어떻게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이 섹션의 좋아요 강의를 좀 드리면 일단 혹시라도 성서대학교를 처음 들어보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희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는 7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름 자체가 성서대학에서 아이들을 열었고요. 네, 저기 신스 1952년 이렇게 이제 적어놨고요. 저희는 이제 학생 인원이 제작생이 한 1000명 정도 넘는 그런 천문학원 대학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열심히 따라서 수주하고 있고 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과가 자격증 있는 학과이다 보니까 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송수학과를 또 그랬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AI 융합 학부로 저희가 이제 큰 모험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교양을 재구조한 내용에 대해서 가정과 연구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거창합니다. 대학의 비전이 한반도 고구마 인도가 그리고 미랄 정신을 갖춘 전도자 양성이라는 그런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인생상에 맞게 발전 계획의 비전이 성서의 뜻을 이루는 교육 공동체여서 그런 훈련과 프로그램의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인 아주 완전히 그런 학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또 저희 학교가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긴 하지만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까지는 학생들을 채우고 있지만 또 저희에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은 교육 혁신이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역량 기반 교양교육 인도하다는 그런 교육 혁신 내용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표할 건 아니지만 AI 융합학부를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2025년부터 신입생을 받습니다. 저희도 이게 저희 성공이 잘 돼야지 저희가 자율전공은 할 수 없는 대신에 융합학부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과 인공지능 전공과 저희가 과가 영유아 보육, 그다음에 사회복지, 간호 이런 휴먼 서비스 관련된 전공이 있어서 AI 휴먼 서비스 융합적으로 3개의 과를 전공을 저희가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양을 재구조하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그동안도 이제 생각은 했지만 또 교수님들과 학과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양교육을 재구조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융합적만 운영을 잘 효과적으로 하겠다라는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이제 모든 학생을 저희가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이중전공을 하고 졸업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복수 전공이죠. 학생들이 요새는 많이 전과도 많이 원하지만 다른 학교로 편입을 굉장히 좀 용이해져서 저희도 편입을 이제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인문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다 요새는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학생들이 잘 전공할 수 있도록 제반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양교육을 재구조화했고요. 저희가 이제 1, 2, 저한테다가 1, 2 대학이라는 게 또 1, 2는 저희 설립자의 후이기도 하고 하나의 미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른 데 이제 모크마 교양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저희 1, 2 교양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양교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주시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 학생들이 재학 초기에 교양교육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양교육을 재구조화해서 재학 그 후에 이제 전공교육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저는 이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간다는 NSLB의 진로교육 체계를 저희가 혁신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제도와 교수법을 다 개발해서 이런 혁신 사업을 하면 다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보면 2024년에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건 물론 아젠다를 중복이긴 한데 저희가 이걸 힘입어서 교양교육을 저희가 교양교육이 굉장히 학교 규모에 비하면 교수님도 한 6분 정도 전임이 계시고 굉장히 강화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틀을 바꾸는 게 교양의 필수가 제가 전국대학을 이제 평가검사 실장할 때 전국대학을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1등이더라고요. 49점 필수가.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낮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31학점까지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전공 3세 모두를 이제 다 5개 과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적어도 3개 이상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학생들한테 학점을 주는 그런 이제 전공 3세 모두를 운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반적인 제도를 강화하는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학습권 선택권을 확대하는 건데 인공지능학과를 선택하지만 학생들을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기본적으로 다 전공을 2개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 저희가 벽을 허물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양교육을 새롭게 전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알고 계시고요. 저희같이 이제 자율전공을 하기에는 하려고 혁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몇 년을 고민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자율전공은 좀 어렵겠다. 학과 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융합으로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누구나지 아마 혁신 사업을 하거나 기본 역량 진단을 하셨으면 아마 그 전에도 다 하셨을 거고 고도하면서 21년에 다시 저희가 개발을 했고 23년에 고도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학교의 정신은 기독교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할 수 없지만 기초교양과 미래역량 그리고 여러 학과가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전인적 통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있지만 숫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자율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 과정을 재구조하는 23년부터 23년에 저희가 이루어 가졌고요. 그래서 하나로 보면 일단은 학점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있긴 한데 저희 대부분의 대학에 보니까 교양이 다 3학점, 전공이 3학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세팅에 교양이 3학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학생들에게 좀 자유롭게 과목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점을 좀 줄여야 되고 학점을 줄이다 보면 교양이 전임 교수님 만나보니까 여러 교육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럴 때 1, 2학점으로 저희가 이렇게 재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3학점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올려줄 수도 있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회의를 거쳐서 이제 편안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거쳐서 저희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과목이 1.5배로 늘더라고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 어려워도 기본 12명, 15명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저희가 기본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폐강 기준에. 그럼에도 폐강이 되고 있어서 교과목 수를 1.5로 2배 정도 선택에 대한 학생을 늘릴 수 있고 학점 체계로 만나는 게
좀 보시면 37학점인데요. 중요한 표현을 아마 요약해서는 하시는데 13학점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기초 영어 글쓰기 이런 것들 이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양은 18학점이건 핵심 영양의 근거에서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학점이고 어차피 학생들이 졸업학점이 130이고 전공이 51학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해서 듣기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양의 다양성이 많이 저희가 보충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일단 어떤 경계를 푸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31학점 대표기독교 인성은 13학점 이게 이제 훈련이나 전도훈련 이런 훈련 교과목과 학점이 되지 않은 분명히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소양의 이제 의사소통을 포함해서 영어 글쓰기 이런 것들이 학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진로 이런 것들을 12학점으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영역의 다양화와 역량,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교과목을 전체 다 기록하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도 오고 기독교 인성하고 기초 소양만 이번 했던 것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진로 탐색 진로 탐색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별로 루틴을 아주 똑같이 운영하는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건 안 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전공의 탐색 매뉴얼을 만들었고 강사는 누구든지 강의할 수 있도록 탐색 교과목을 만들었고요.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요새 학생들이 자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같이 많다 보니까 미리 한 학기에 이제 2개 정도 듣게 했는데 들으려고 치열하게 많이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들이 그냥 탐색, 영어 전공 탐색이니까 영어가 뭐 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아까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했던 학생의 성격 테스트도 해주고 학습은 어떻게 하고 물론 영유아 교육의 진로는 이거야 하지만 우리가 고시전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전과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고 중간에 학사가 저희 다 들어갑니다. 루틴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좋은 컨셉 교육을 운영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양교육을 제도와 함께 학생들이 진로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의외로 학생들이 수능목을 선택해놓고 이런 건 좀 몰랐어요. 초래하거나 딴 과로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 학생분들을 저희가 이제 알려주고 개발을 했고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학과가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5개 학과는 개발을 했고 AI 용어를 이제 현재 개발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사제도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은 이제 아무래도 전과나 수전공할 때 학과의 교수님을 상담을 하거나 가는 학과, 보내는 학과는 그렇지만 가는 학과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지 않는 리스트를 보고 교수님이 성적이나 이런 걸 잘랐는데 저희가 그걸 전면 폐지했고요. 학생이 그냥 홈페이지 신청을 하면 그냥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랑 좀 그것도 전문 교수님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0, 2.7, 수전공, 2중전공, 교전공 이런 것들마다 약간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복수 전공이 딴 데로 나가는 거를 맞고 그 안에서 복수 전공을 원하는 건데 학생 1학년 재학생이 80만원가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전 굉장히 좋은 거고 모두를 쓰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복수 전공, 복수나 전문가제도와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그냥 교양교육만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서 AI 융합을 성공시키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지금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컨설턴트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하실 텐데 진로 지원과 맞물려서 같이 세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진로를 찾고 학교 입장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주고 그런 게 아마 가장 그래서 또 기독교 학교로서 저희가 배출하려고 하는 인재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고 학생이 없으면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조금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과목이 없어지거나 과목을 더 해야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대소리를 보면 잘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5년이 굉장히 목적도 되고 기대도 되는 한해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플레이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좀 제가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다전공, 복수전공 하는 데 있어서 2.0 이상이면 된다. 그럼 차라리 그냥 학점에 그 경계를 아예 안 주는 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고민했는데 학생들이 저희가 2.7, 3.0이었거든요. 아예 포기했는데 2.0은 그래도 이제 교섭 2.0이라면 결국 열심히 학교 나오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여서 거기까지 풀면 너무 푸는 거다라는 고민을 하고 2.0은 하면 학생들이 그래도 의욕을 갖고 2.0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듣다가 또 자기 전공에도 혹시 처음부터 안 나오게 이런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2.0부터 시작하자 생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또 바꿀 수도 있겠는데 일단 2.0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과들이 다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또 2.0도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저희 이제 건양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강현식 팀장님께서 건양대학교 혁신 드라이브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라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PPT를 보니까 꼭 사례라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1주기, 2주기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꼭 건양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표로 1, 2차의 여러 가지 일정에 마무리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각 대학에서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좌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 건양대학교에서 뭘 잘한다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요. 결국 협의회에서 처음 요청이 왔던 게 순서를 좀 바꿔주시고 마지막 순서에 좀 들어가 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의 얘기보다는 종합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같이 공감만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한 20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발표 자료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냥 저를 바라봐 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내용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있는 게 제 연락처와 휴대폰 번호를 여기에서 공개해드리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전 1시간쯤 되는 줄 알았고요.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나중에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도 듣고 시간을 배정된 걸 보니까 20분이더라고요. 시간은 금인데 그리고 순서까지 못해서 맨 마지막 순서에 과연 이 섹션에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지금 뭐 쟁쟁한 분들이 또 저 옆에서 모 팀장님, 모 부단장님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쪽으로 쏠리겠죠. 이 20분 동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마음만 같이 움직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이든 재정지원 사업이든 이런 걸 할 때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있어. 근데 그 길 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고 많은 감정 싸움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티에서 보면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재정지원 사업만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링크 플러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혁신지원 사업의 1, 2주기를 다 같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뜬금없이 들어왔던 지방대 활성화 사업, 혁신지원 사업의 3년이라는 사업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말에서 나가고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때로는 뭔가를 부풀려지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면요, 저 풍선 속에 들어있는 게 상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또 다른 어떤 건설적인 얘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내뱉은 말은 저희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조심하고요. 오늘의 20분이 이 자리에 계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무언가 남는 얘기로, 그리고 기억되는 얘기로 시간을 좀 가져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20분인데요. 20분 동안 저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책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같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남의 얘기를 잠깐 들어봐주고 지금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의 시간이었지만 어제 뭐 술도 한잔 하셨을 거고 편하게 그 배포도 푸셨겠지만 지금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 시간에 가장 잘 들으신 분이 아마 조금 이따 올라오면 다음 당첨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부터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연락처 드립니다. 이름은 강현식이고요. 연락처 한번 말씀드리면 9519-8523번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향대학교의 재정지원 사업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맨 마지막 부분과 제일 앞부분에 하는 얘기들이 활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성과 공유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션은 지산학 연계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활류와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실 때 보면 화살표들이 동그랗게 가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많이 쓰는 얘기들. 근데 저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저기에 껴있는 주체들은 무언가 이득이 되어야만 저기에 동참을 합니다. 건양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고 저 얘기들의 활류 속에 학교도 있었고요, 산업체도 있었고 지자체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모든 것을 취합하는 마지막 단계에 자료를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요 단어는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희 좌장 무슨?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저희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 맞히신 것 같은데요. 취사선택이라는 한자어죠.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각 대학에 이렇게 구성들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저희가 예전에는 이 모양들을 취사선택했죠. 재정지원 사업을 말씀드려요. 학교들에서 저 모양들이 조금 비슷한 것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우리 대학은 아직 넉넉하니까 자, 이 사업만 도전해봐 라는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몇 군데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어느 대학도 취사 선택에서 자유로울 대학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한 3개 대학? 우리가 익히 하는 그런 대학들, 그런 대학이 아닌 저희 대학들은 이제는 모든 거를 묶어가야 됩니다. 이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혹시 검은 옷 입은 선생님 저 단어 혼전 호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잘 어우르고 모든 것을 잘 뺐을 때 저 안에서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어우러진다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건양대학교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나를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학교의 얘기들을 쭉 하는 과정에 저희 익히 아는 얘기들, 대학의 신지원 사업 1주기에서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교육부의 어떤 내용들의 통계나 혹은 다른 기관들의 평가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어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사업들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건양대학교는 어떻게 움직이냐? 91년에 개교한 건양대학교의 그 사업들을 쭉 놓고 세 가지 정도 놓고 왔습니다. 교육혁신, 지역혁신, 산학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좀 바꿔보고 쭉 나가보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학들이 다 하셨던 사업들일 거고 일부분은 당시에 취사 선택을 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껴 있으십니다. 저렇게 쭉 하던 사업들을 모아놓고 보니까요. 지금의 혁신, 대학혁신 지원 사업, 이 사업들이 1주기와 2주기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했었고 예약을 했었습니다. 1주기 모든 사업들 얘기할 때 재정 지원 좀 더 해주세요. 너무 적어요. 라는 얘기들은 대학들이 다 말하는 가장 큰 얘기였던 것 같고요. 2주기 사업에서 혼란스러웠지만 좀 얘기했던 게 사업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3주기 사업도 현재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5년이다 3년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저희가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 혁신지원 사업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희가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코로나예요. 이 환경 속에서 혁신지원 사업이 가장 큰 단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 코로나 시대를 모든 대학들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의 학과의 시스템들을 바꿨던 그리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완전히 돌렸던 이런 얘기들의 기반이 되었던 게 혁신지원 사업이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의 활동들도 바꿔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자리에 교수님들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가장 큰 지금에 와서 코로나를 겪고 났을 때 교수님들 입장 그리고 행정 선생님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당시 코로나를 겪고 어쩔 수 없이 성장했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전의 학생들보다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2010년까지 했던 성과 얘기들 그럼 2020년 이후에 2024년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화면 속에 있는 얘기들을 사실은 저는 PPT를 만들 때 글자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넣고 나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남는 글자는 모르겠고 화면 속의 글씨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만 귀 기울이시다 보면 결국 15분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대학 교육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4가지의 키워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전공을 눈앞에라 전공이 없어지는 벽을 허물어라 라는 정말 1차적인 답에서 1차적인 요구에서 저희 막 다 합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 보면 사실은 합하지 않고 합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정말 저렇게 되어 가겠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의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학을 연계해라라는 얘기가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 그럼 저희가 너무 잘 아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얘기들을 할 때 이제 제가 글로벌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구 변화 추이를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고 저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비수도권에서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수도권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안전한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와 관련된 그래프에서 이 자리에 기혼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미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 계획을 여쭤보면 다들 좀 점점점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는 캠퍼스가 2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대전에 캠퍼스가 있고요. 본교 캠퍼스는 충남 논산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학은 안전할 것인가? 충남 논산은 인구 소멸 도시 거의 영순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산에 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매연도 없고 차도 없고 논과 밭이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건양대학교가 있는데 학교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전했던 건양대학교가 앞으로 안전할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글로컬 대학이 된 건양대학교라고 했지만 저희는 작년에 글로컬 1차에서 고배를 마셨었습니다. 당시의 주제는 우리가 하고 있던 어떤 학문 분야의 고도화였고요. 그 고도화 안에서 많은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었다. 이유는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략적 실수는 잠시 뭔가 점수만 바꾸고 일명 꼼수라는 걸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완전히 부셨습니다. 1차년도에 떨어졌던 그 계획 다 버리고요. 2차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역과 함께. 건양대학교가 2024년에 글로컬이 됐을 때의 그 주제는 저희가 만들어낸 주제가 아니었고요. 저희 논산에 있는 논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산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시작을 했고 거기에 살이 붙으면서 건양대학교의 글로컬 계획서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앞서 제가 건양대학교가 지나온 재정지원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지자체와 했던 건들을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주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라고 해놨을 건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희가 논산과 혹은 지역에서 했던 많은 대학들이 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도 하고 있었고 조금은 독특한 것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게 발그레라는 업체이고 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당시 2016년 말 2017년 링크 플러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들을 키워드로 삼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저희 국가적인 문제이면서 지역적인 문제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했고 이 아이들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리는 우리의 미래라는 발그레였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까지 커져 있고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체험부에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해주면 교수님들 열심히 업체들하고 기업 산업체들하고 연구하시는 성과물들이 있으시잖아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 성과물을 우리 지역으로 한번 환원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저 모듈형 주택이라는 건데요. 요즘으로 보면 가장 많이 보여지고 이슈가 됐던 게 농막이라는 형태의 기술이 있는데 농막보다 조금 더 편의성을 갖춘 그런 모듈형 주택을 지역으로 넘겼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자체의 선정평가까지 같이 묶어서 했었습니다. 당시에 진행은 제가 같이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글로컬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묶어보자 라는 생각을 할 때 다른 데 쳐다보지 말자. 우리 중심적으로 사고를 그렇게 묶어보자. 근데 2024년이 딱 되고 나니까 와 이게 왜 호세? 논산에 국방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도 우리 건양대학교하고 글로컬 같이 열심히 해줄 테니 국방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게 논산시의 요청이었고 저희는 당연히 흔쾌히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이게 글로컬 보고서에 있던 저희 여건 분석에 대한 표 하나입니다. 지역에 대한 여건 분석 또 이런 얘기들을 담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의 주력 산업과 연계를 시켰고 지자체의 내용들을 연결을 시키면서 결국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것들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마지막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미친듯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나머지의 팔은 근데 변화는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노력하고 이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팔을 혜택을 준다. 이게 8대2의 법칙 이런 거에 요약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할 것 같고 글로컬 단계에 저희 이제 TFT 구성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을 좀 담아놨었고요. 이때는 정말 집에 가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고 마지막 한 달여 남겨놓고 저희 사업단 선생님들이 워낙 잘한다고 해서 사업단이 마지막에 투입이 됐었고 마무리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가고 있었고 2025년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려야 될 가장 큰 벽 커물기라고 하나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화면입니다. 건양대학교는 글로컬 산업이 됐고 그리고 혁신지역 2주기, 이제 3주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학사 구조를 완전히 변형시킵니다. 기존에 8개 단과대학으로 되어 있던 게 8개 계열로 한 번을 1차를 바꿨었는데 그 안에서 국방이라는 모형을 넣었고 모든 학사에 국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이 되는 저 시점까지 저희는 1원 3개 대학 체제로 1대학 3개 대학 체제로 완전히 변경을, 그래서 지금의 그 혼나는 길이 사실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처장은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을 뵙고 있고 사정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다들 이제 글로컬에도 도전하실 거고 때로는 다른 사업에 또 도전하실 텐데 사업에 있어서의 혹은 그 정답은 각자의 대안 안에 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만 포커싱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을 이렇게 험난했었고 재정지원 사업을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평가를 중심으로 했었고 언젠가부터는 잘하는 대학들을 특성화시켜줄게 라는 유인책을 썼었고요. 근데 이제는 라이즈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라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있으시죠. 어느 사업이나 그렇지만 쉽지 않겠지만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그 고충을 알고 그 느낌을 알고 건양대학과 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하신다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결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하신 좋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저도 일주일 때 대학혁신지원 사업 때 기획처에 있다가 지금 반대 라이브 사업 때문에 있다가 매번 재정 지원 사업 하시는 분을 계속 불안하고 계속 보고 섰을 때 다시 또 만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잘하고 싶은 거를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도 되게 난감하지만 어쨌든 오늘까지 2차 동안 이렇게 서로 힘들지만 각자의 학교 안에서 힘내시면서 계시는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속 가능한 대학들을 위해서 어쨌든 분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이고 저희가 이것으로 저희 섹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층에 이제 또 추첨과 그리고 학생들 우수사례 시상식이 있습니다. 다가도 좀 있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마지막까지 참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